안녕하세요. 혹시 뉴스 보면서 관심 가는 소식이나 정보에 이해가 안 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나요? 그럼 지금 그 자리 그대로 앉아서 뉴알모 세상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뉴알모 세상의 진행을 맡은 정설아이고요. 제 옆에는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이신 문상필 광주공동체 상임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리라 힘이 팍팍팍 좋습니다. 치명.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 아름답고 가장 의미 깊은 5월입니다. 이 예. 표현이 맞을까요? 맞기도 하죠. 맞긴 하죠. 5월은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네. 부부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 좀 느낌으로 보면 네. 기분 좋은 날인데 네. 한편으로는 그쵸. 많이 들어가는 날이라 부담이 좀 많이 있으시죠. 뭐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올해 광주 민주운동이 예. 41주년이 되는데, 근데 잠시만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도 하고, 막 간단히 5.18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뭐 민중항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공식 명칭이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예, 공식 명칭은 있죠. 네. 그런데 이 시대별로 아, 또 의도에 따라서 명칭이 좀 변경되는 것도 있죠. 의도에 따라서요? 예. 아, 의도. 우리가 잘 아는 뭐 전두환 회고록 보면 네. 광주 사태로 했으니까요. 아,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정치적인 이용으로 네. 다르게 명칭을 불려오기도 했고. 근데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게 등장하는 게 어떤 정부에서 등장하는지 봤더니 김영삼 김영삼 맞죠? 정부 때 지정한 건 맞고요. 아, 그 전에 노태우 정부 때 네. 정확히 좀 말에 민주화 운동으로 나오긴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뭐 광주 사태, 네. 또 뭐 민중항쟁. 어때요? 이런 느낌 중에서 가장 좀 와닿는 명칭의 느낌은 어떤 거예요? 일단 두 개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민주화, 뭔가 항쟁은 약간 예. 정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의로운 일에 이렇게 네. 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운동은 좀 그것보다는 가벼운 느낌인데, 예. 막 새마을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안 거 아니고 네. 역사책에서 봤습니다. 새마을 운동.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네. 5.18을 폄훼하기 위해서 네. 광주 사태라고 하기도 했고, 또 이것을 민중항쟁으로서 군부 세력들의 폭압과 억압에 저항하는 민중항쟁으로서 이제 직접 광주 시민들이나 참가했던 이런 분들은 그런 의미로 또 단어를 좀 좋아할 것 같고, 그런데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구체화됐지만 그 전에는 노태우 정부 때 쓰기 시작했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은 김대중 정부 때 확실했던 것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하면 왠지 광주에 국한되는 것처럼, 네, 맞아요. 또 이게 마치 광주만의 것처럼, 네. 그럼 5.18은 전국적으로 네. 또 세계적으로 또 아시아 전체적으로 요즘에 대만과 여기 홍콩과 미얀마에서도 광주 정신이 가는 것처럼 네. 이렇게 대중화가 되고 보편화되고 K-팝처럼 세계화됐는데, 그런 의미로 5.18 민주화 운동 이렇게 개념이 정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노태우 전 대통령 때 그렇게 됐다는 거는 좀 의외네요. 왜냐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씨랑 같은 하나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의외네. 그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도 사실 이제 5.18 학살 원흉 중에 한 명으로 지탄을 했던 사람이기 네. 때문에 자기 정부를 정당성을 좀 부여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좀 무마시키기 하는 방법으로 그런 말을 좀 쓰지 않았을까. 정치 의도가 다분하게 있겠죠. 아, 그렇군요. 우리 정설아 진행자께서는 5.18 관련 내용을 좀 잘 아신가요? 지금 저한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라고 하시는 거 맞죠? 아니 일반적으로 광주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은 네. 저는 5.18 관련된 일은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기억 속에 잊혀져 가고 있고. 네, 맞습니다. 아, 저도 다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다 배웠고요. 제가 배운 대로 이제 5.18의 배경을 제가 네,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네. 일단 네. 박정희 대통령이 죽죠. 오케이. 일단 총에 맞아 죽죠. 예. 그게 10월 26일, 1979년 10월 26일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군인이었던 전두환이
그 유명한 생일집 잔치라는 작전명으로 생일잔치집이라는 작전명으로 하나회 군사반란을 일으키죠. 맞죠? 예. 근데 그것을 계기로 이제 전국 대학가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죠. 민주화를 촉구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5월 15일에 10만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대학생들 시위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5월 15일인데 5월 17일에 그때 신군부가 그 비상계엄을 전국 확대를 해서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각 대학으로 계엄군을 보냈죠. 계엄 선포 지역을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다. 근데 그 시작이 전남대학교에서 그 사건이 시작이 됐다고 예. 하더라고요. 맞나요? 많이 공부를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는 학생들 중심으로 네. 했던 것이 네.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학생들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꿀무하고. 또 광주의 그 의혈 정신과 네. 이 저항 정신이 오래전부터 살아 숨쉬는 게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시민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를 봐줄 수 네. 없죠. 불의에 한가한. 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학생들의 뜻을 학생들의 뜻을 옹호하고 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당시에 계엄군 퇴치나 이런 뭐 여러 가지 구호를 거치고 하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죠. 혹시 이제 우리 5.18 묘역에 가면 네. 5.18 묘비 1호가 네. 어떤 분인지 혹시 아세요? 저 몰라요. 그래요? 그분이 네. 청각 언어를 가지고 있는 네. 장애인이셨어요. 김경철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은 이제 일하고 돌아오는 야근을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대화가 잘 안 통하니까 네. 진학군을 만났는데 거기하고 대화로 소통하지 못해서 사실은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주 5.18 묘역에 가면 1호로 지정된 김경철 열사입니다. 네, 김경철 열사 예. 앞으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은 이런 이야기나 5.18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미디어에서 요즘에는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영화도 사실 예전에는 안 나왔는데 남산의 부장들이란 영화에서도 자세하게 다뤘었고 그리고 최근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12.12 사태 그 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데 사실은 광주 살면서도 저 역시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씨가 광주 네. 사태라고 했고요. 네. 지금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역사의 역사는 항상 5.18을 숨기려고 했고 아직도 네. 진상 규명이 되지 않고 있고 네. 아직도 학살자 처벌이 되지 않고 있고 발포 명령한 사람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여전히 거짓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그걸 지금 시대 우리의 과제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과제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항쟁인 것이고 불의에 저항하려고 하는 자세와 마음이었던 것이죠. 저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 사이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부터 그 명칭에서 계속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에서부터 약간 머리 굴린 냄새가 조금 나면서 그 뭔가 너무 정치적으로 그 명칭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유공자 명단 막 예. 공개하라고 한 단체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광주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왜 유공자 명단에 들어가 있냐. 그러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다.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답이. 물론 이제 국민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발표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광주에 없던 사람이 유공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그건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예요. 멍청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5.18이 방금 명칭에도 변화됐다시피 네. 광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광주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을 살려야 됩니다. 이야기를 대구에서도 했고 부산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했잖아요. 또 그때 그 전에 시대적 환경은 서울의 본 80년 초반, 네. 그다음에 부마 항쟁 네.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전국적인 상황이었는데 아니 광주에서 광주 시민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광주 시민을 살립시다 했던 말들은 네. 시대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사람이 5.18 유공자가 될 수 있죠. 대구에 있는 사람 될 수가 있죠. 네. 그 정신과 그 항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광주면 되고 부산이면 안 되고 대구면 안 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5.18 진상규명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네. 지금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투쟁을 하거나 네. 또 그런 분이 그걸 하여 열심히 돌아가신 분은 여전히 그분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열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과 시대의 흐름의 문제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그런 말 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명단을 발표하면 온갖 천지 이 보수 꼴통 수구 꼴통 사람들은 전화해서 약 올리고 혼내고 빨갱이부터 시작해서 이거 진짜. 그 홍어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용설과 폐악질을 다 할 텐데 그러면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은 여전히 우울증과 가난에 시달리면서 여전히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더 2중, 3중, 4중 41년에 걸쳐 지금까지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지만 먼 교수부터 시작해서 그 수다 없는 사람들에게 또 그러면 2차 피해를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과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또 다른 피해를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갑자기 울컥 지만땡 씨가 교수였어요? 교수인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더니 이제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세상은 같습니다요. 네. 공부를 이제 모르시면 공부를 좀 하셔 보시면 더 예. 이제 아실 것 같고 뭐 이제 법원에서 명단 공개는 이제 안 된다고 이미 판결 내려진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지금까지 예. 오프닝이었어. 이게 예. 오프닝이자 그냥 기본적인 정보, 예. 오늘 방송을 위한 요즘 말로는 빌드업이라고 하죠. 시작하기도 전에도 그냥 네, 막 확 오늘 막, 네. 근데 올해가 41주년 예. 행사잖아요. 근데 코로나19로 지난해는 이제 많이 축소가 돼버리고 행사 자체가 그리고 올해도 온라인 뭐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제 저 갑자기 궁금해진 거 있어요. 행사한다고 하니까. 예. 근데 5월에는 그렇게 정치인들이 광주에 많이 와요. 5.18 묘역에 오고. 근데 최근에는 5.18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이 야권 정치인들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왜 더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주 잘 안 왔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네. 많은 정치인들이 그날이라도 네. 5월 어느 날 하루라도 와서 5.18 정신을 되새기고 그 5.18 영령등과 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건 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여야의 정치에 상관없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일부 야당 의원들은 네. 이걸 아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죠. 그러나 또 순수하게 5.18 정신을 기리고 국민 화합과 통합을 하려고 하는 또 정치인도 있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국민의힘이 호남 품기, 호남 안기를 한다고 하면서 여론이 좀 떨어지면 여론을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온다든가 아니면 지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할 때는 그 당의 비대위원장께서 광주를 뜬금없이 오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광주의 이런 분위기들이 북풍을 타고 서울과 남풍을 타고 부산을 바꿀 수 있다. 네. 그래서 여론을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 오는 이런 의도도 있을 것이고 여론을 올리기 위해서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순수한 의도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순수한 의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러면 진정성 있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켜지는 것이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런데 안 지켜지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이용하는 게 이제 조금 보이니까. 예. 근데 예전에 광주 와가지고 계란 세례 막 맞고 생수 세례 맞고 막 고함 들고 했던 거는. 옛날에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는 네. 뭐 김대중 대통령
뭐 전에 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광주에 와서 계란을 맞고 가거나 멱살을 잡히고 가면 그쪽 분야에서는 영웅이 되니까. 어떤 그 김무성 전 대표가 네. 5.18 전야제 행사할 때 제발 오지 마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와가지고 물총 맞고 가니까 네. 영웅 됐잖아요. 근데 우리 또 시민들은 그렇게 하면 역이용 당하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또 자숙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역으로 이용당하면 그쪽에서는 가서 영웅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보수 색깔을 지르게 하고 또 나는 진보와 다르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편가르기식 사고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일부러 더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막 그러는 게 그렇습니다. 좀 있는 거. 근데 아니 그 물 뿌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해가 되는 게 저 같아도 열받겠어요. 그 전에 막 이렇게 같은 당에서 이제 뭐 이렇게 폄훼하고 5.18을 이렇게 할 때는 아는 척도 안 하고 그걸 또 얘기 들어달라 할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다가 막 갑자기 이렇게 5월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 같아도 열받죠. 근데 이제 열받는 걸 떠나서 궁금해서라도 갈 것 같은데. 7일 날 김기현 대표도 네. 오시고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광주에 가겠다. 그리고 광주 정신이 대한민국의 정신이고 아시아를 통하고 세계로 가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계승하겠다. 저는 참 의도가 좋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런데 제가 자꾸 중요시 여기는 것은 진정성 있게 5.18 이후의 문제를 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는 거냐에 대한 중심이라고 봐요. 아직도 학살자 처벌이 안 돼 있고 진상규명이 안 돼 있고 또한 5.18 특별법을 안 하고 있고 네. 또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진정성이 있는 거냐. 진정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문제로 세계적으로 가장 표본이 되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1970년도 초반부터 서독의 총리를 했던 빌리 브란트라는 총리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1970년도에 12월 7일 추운 날 네.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을 학살했던 나치 정권의 참상을 참회하는 의미로 독일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가서 네. 유태인에 묻혀 있는 기념비 공원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세계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는데 많은 독일의 반대파들과 또 거기에 있던 동구권과 많은 사람들이 빌리 브란트의 수상을 보고 진정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뭔 말 하냐면 빌리 브란트 개인이 무릎을 꿇었지만 독일이 일어섰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독일이 20년 후에 통일이 되고 경제 부국이 되고 독일을 반성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래서 요즘에도 독일은 뭔 말 하지 않지만 네.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네. 그 피를 이어받은 친일 족속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5.18을 폄훼하고 여전히 북한군 진임 이야기하면서 승질나 정말. 우리 광주 시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고 네. 자존심 있는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광주에 와서 5.18 진상규명하는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을 만들고 5.18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처벌하겠습니다. 또는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가 법으로 만들고 이런 것을 토론회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안 하고 왔다 하고 미꾸라지 수영하듯이 물에 수영하듯이 왔다만 가버리면 누가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온다는 걸 말릴 수는 없는데 이제 이왕 오시면 좀 진정성을 갖고 해주시고 근데 이게 조금 정치인들도 무서워해야 되는 게 이게 진정성인지 아닌지 오히려 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럴 때만 이렇게 광주로 오는 게 제가 어떤 정치인 모 정치인이 생각나는데 모 정치인이 선거 때 그 장애인 시설에 가서 다 큰 남자애를 목욕을 시키고 사진 보도를 해서 역풍을 맞았잖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진정성이 없으면 그렇게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드님도 오셨었는데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노태우 대통령 아들이 저는 진정성 있게 처음에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나 기타 책임자애들은 아들들이나 본인들은 안 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노태우 회고록에는 5.18을 사태라고 하고 또 5.18을 폭동이라고 하고 있고 진짜요? 여전히 총을 쐈던 이 사람들의 책임은 여전히 미루고 있고 그러면서 오는 것은 나는 결론은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는 것은 나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저는 그렇게라도 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라도 오는 것조차도. 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5.18 부상자나 5.18 관련자분들이 자꾸 욕하고 너희들은 오지만 말고 진실을 밝히는 노력하라. 그리고 후속 조치를 해라. 법도 만들고 해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했던 그 회고록 다시 수색하게 해서 말을 바로 하게 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나요? 그런 말 와서 들어야죠. 네. 그런 말 듣고 가서 또 반성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화가 나고 있는 거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진짜요. 근데 그렇게 되게 안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인물도 훤칠하시고 이제 비주얼이 조금 좋으시니까 그렇게 안 봤는데 네. 그렇게 하면 더 괘씸하죠. 이제 아무튼 좋은 비주얼에 좋은 마음이 깃드는 거니까 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씨, 우리 이 얘기해줘요. 김명국 씨. 그 뻥 하나에 정말 북한군 개입설의 당사자 저 그놈의 빨갱이 듣기도 네. 싫어요, 진짜. 김명국 씨는 김명국 씨가 초창기에는 2013년도에 그런 말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무슨 말했냐면 네. 자기가 북한 특수군인데 광주에 와서 같이 시민군들하고 연계해서 총 쏘고 그런 거 가르치고 갔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결론은 본인은 오지 않았다. 그런 게 확정됐습니다. 이 김명국 씨의 발언 때문에 북한군이 5.18에 개입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 국정을 문란하게 했다. 얼마나 이용했습니까? 지만원 씨부터 시작해서 원래 그 이야기를 처음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요. 임천용 씨라는 분이 사람이 이 세이가요. 네. 저 2006년도에 그런 말을 처음 했는데 김명국이 확실히 와가지고 광주에 특수군으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많이 시달리고 그것도 또 전두환도 그걸 이용하고 또 보수 꼴통들은 완전히 활용해가지고 북한군 개입설을 파다하게 떨치고 그 했던 장본인이 김명국인데 네. 최근에 저 간 적 없습니다.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제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 이제 제대로 밝히랍니다. 5.18 때 광주에 갔다는 김명국의 주장은 북한군 개입설에 활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 가선 뉴스룸에 밝힌 대로 5.18 때 광주에 간 적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1980년 19살 군인 김명국은 당시 조장이 들려준 얘기에 자신을 집어넣고 살을 붙였습니다. 2006년 탈북 후 사석에서 꺼낸 얘기가 10년 후엔 전두환 회고록에까지 등장했습니다. 선생님도 들은 얘기에 좀 첨가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진실성을 보장하느라고. 북한 특수군 침투설과 관련하여 북한 특수군으로 자신이 직접 광주에 침투했다고 최초 발설한 북한군 출신 북한 이탈 주민 김명국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놈의 빨갱이 소리 듣기도 싫네요. 정말 그 빨갱이가 아니었다는 거를 좀 제발 모든 이제 그 규명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니 이왕이면 그 어쨌든 전두환 씨 어른이시니까 전두환 씨라고 하면 그 항소심 중이시잖아요. 예. 이제 통장에 29만 원밖에 전 재산이 없는데 골프 필드에 가서 치시는 그분이요. 네, 그 전두환 씨 포함 관련되신 모든 분들 제발 그 광주의 진실, 5월의 진실 제대로 밝히고 사죄하시고 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이제 생을 마감은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가시면 그 웰당에 관한 서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추천드리면서 혹시 아까 5.18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더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신가요? 아까는 정리가 잘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5.18 정신은 광주 정신입니다. 광주 정신은
연대 정신과 나눔 정신과 저항 정신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동체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신은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아시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항할 때 광주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정신이 국내에서 여전히 폄훼되고 오도되고 처벌받지 않는 여러 가지 발언을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헌법 조문에 5.18 정신이 나는 가입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요구를 드리자면 우리 광주 시민들이 5.18 징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기회에 5.18 다시 한번 공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5.18 관련된 단체들이 더 이상 징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5.18을 위해서 제대로 알고 하기 위해서 국민통합과 화합을 하기 위해서 오는 5.18 관련된 여당의 의원이 오는 것은 환영해야 된다. 대신 진실성을 가지고 진정 어리게 5.18 관련 후속 조치를 하게 하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다. 그 역할을 우리는 하게 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 갈등과 5.18 정신을 다른 지역에 제대로 설파하고 이것이 범세계적으로 K-팝이 유행하는 것처럼 5.18 정신이 K-팝 5.18 정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미얀마에서 그런 말이 유행이래요. 우리가 지면은 북한이고 이기면 한국 된다. 그런 말이 미얀마에서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전 처음 들었는데. 네, 그래서 예. 그 정신이 아마 5.18 정신이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너튜브로 유튜브로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도 댓글 올려주시거나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부터 선물 드립니다, 여러분. 김은영 피부관리 이용권. 꿀피부 되셔야겠네요. 머리도 똑똑해지고 피부도 좋아지는 방법 바로 유알못의 댓글 지금 남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서 한번 해보고 좋은 거 확인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희가 먼저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동네 궁금한 점들과 아주 고급 정보를 살펴본 유알못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고급 정보를 알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뉴스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다음 주에 이 자리 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